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종목들과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이라고 해봐야 12월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위원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직까지 배당주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12월은 이제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또는 배당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수를 하셨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11월 초중순부터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쫙 나옵니다. 이미 매수를 빨리 하는 분들은 그 뉴스를 보기 전부터 매수를 해놨다가 결국 그 뉴스가 나오고 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차익 실현, 배당 수익률보다 매도 차익 수익률이 높았을 때에는 여지없이 매도를 하고 딱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졌는데 대표적으로 KB금융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 하단 추세가 좀 잘 견고하게 잡혀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지금 연초에 코로나를 제외한다 해도 이 추세선 안에서 하단부를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갔던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상승을 했느냐? 10월 초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갭이 생기죠. 결국 이 공간의 갭은 뉴스에서 배당주,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10월, 이르면 10월, 늦어도 10월 중순부터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이 하단부를 터치하지 않고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가 10월 말일 날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매도세가 앞으로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배당을 받기 위한 주주분들의 쭉 보유 관점으로 이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어간까지도 한 20% 이상의 조금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배당 포인트보다 매도 차익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 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근데 배당주를 안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배당주가 아직도 좀 살만한 것들이 좀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다음 9시부터 있는 심야상담소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네. 심야상담소에서도 이제 오늘 노랑이 궁금증에 대해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배당주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매수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을 몇 종목 꼽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심야상담소에서 한번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매도 자리들을 넘긴 상황에서 제가 KB금융을 배당주로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당주가 언제부터 상승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지금 KB금융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가는 배당 수익률보다 지금 이미 훨씬 뛰어넘는 매도 차익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배당주를 사야 되는가? 추세 하단에 있는 배당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KTNG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KB금융과는 조금 다른 추세선인데요. 추세 하단부와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추세선을 상단과 하단으로 좀 나눠보고요. 장기 추세선까지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라인이 좀 그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라인을 중간 라인도 돌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매력도가 얼마나 아직 남아있는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KB금융이 한 4% 내외인데요. 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로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신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배당을 받으셔도 되고 배당을 받지 않고 이후에 상승분, 매도 차익 수익률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나 아직 배당주가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배당주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당락에도 안전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두산 같은 경우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대중공업에서
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딱 정해진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말고도 아니, 그 두산 인프라코어 말고도 두산에서 매각 중인 뭐 자회사들 그리고 뭐 리조트, 골프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그 배당 매력도가 있는데 배당 락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런데 아직 추세 하단에 있다. 이런 종목들, 이 포인트들입니다.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높다. 그런데 아직 하단에 있다. 그런데 배당락을 막고서도 더 갈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두산도 이 하단부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 하단부와 추세 하단부와 이격도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신다면 배당락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해 볼 만하지 않을까. 배당을 받고 나서도 네. 그런 부분으로 좀 내일장으로 움직일 업종, 12월 달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업종, 배당을 주는데 장기적 보유 관점도 괜찮다. 그런데 추세 하단이다. 이 세 가지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배당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관련된 종목들, 배당락이 없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위험도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하면 배당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가속화되는 이 기후 위기에 맞서서 탄소 중립국으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앞으로 좀 볼만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좀 강조를 한 만큼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앞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탄소 제로화, 그리고 그린 뉴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냈던 게 인류 역사상 극히 드물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배기가스 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입니다. 미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요. 태양광, 수소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전기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제조와 뭐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데 원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수한 그린 뉴딜에 특화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기존의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인지 동일한 부속이지만 전기차에도 바퀴가 있고 가솔린 디젤 엔진에도 자동차에도 바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퀴 업체가 우리 그린 뉴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수소차 대장주야라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해서 어떤 부품이 수혜에 해당되는지 그 기업의 생산 관련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유, 뭐 그 신재생 나와야죠. 에너지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어느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 로템인데요. 현대 로템 네. 오늘 그래서 잘 갔을까요? 현대로템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오늘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고 그간의 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15,000원 언저리는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에 사셨다가 뭐 16,000원 넘어간다고 파셨다. 그런데 16,000원을 뚫고 슈팅이 오늘처럼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을 다시 못 잡으실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기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 자금 그리고 외인들 자금이 오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조금 쓸어 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제가 현대로템을 언제까지 갖고 계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도시나 우리 집 주변 내가 다니는 길목 옆에 저기 수소 충전소가 생기나 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생겼을 때 이 부분 현대차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15,000원 하단부에 제가 라인을 굵게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제 다시 터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네요.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이용해서 배당락을 이용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이용하셔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소하면 현대로템 오늘 나왔던 뉴스들도 좀 챙겨보시면 앞으로